똘똘 뭉쳐서 대중들에게 읍소하고 지방선거 준비에도 모자랄 판에 지금 국민의힘은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권으로 어제 소집이 됐던 이 4시간의 의원총회에서 해법은 없었고 야인마로 대표되는 고성과 반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 옆에 성시훈 차장 나와 있습니다. 성시훈 차장. 네. 일단 네. 막말, 고성. 기본적으로 의원총회인데 네. 아무리 지명직 최고위원이 당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거나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요. 지도부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원외.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닌 당대표는 어떠냐고요. 예. 그 기준이라면 사실 발언 기회도 안 줘야 되고 예. 또 의원총회도 참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사실 최고위원도 지도부입니다. 설사 지도부 아니더라도 의원총회 여는 거 그리고 발언권도 원내대표 권한이고요. 예. 실제 제가 당원 찾아보니까요. 의원총회 의견 수렴 위해서 외부 전문가 등 부를 수 있고 다양한 토론 방식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친한계는 의심하고 있죠. 대표에게 힘 실어주려고 자꾸 원외 인사들 부르는 거 아니냐. 실제로 최근에 자주 부르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는 안건이 사실 제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한 최고위원들 불렀다는 거고요. 이 의견 어느 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실 공방이 있어서 누가 먼저 반말을 했고 막말을 했는지 등등 해당 당사자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국 의원한테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고압적인 자세로 사람을 모욕을 주길래 나도 조금 거칠게 반응을 했지. 국회의원이 대단한 벼슬인지는 알았지만 와, 우리 국회의원의 태도 자세가 위세가 대단하구나. 정성국 의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보신 것처럼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친한계 정성국 의원 사퇴라고 했는데 네. 야 임마 너나 분명히 들었다라고 정성국 의원 얘기하고 있고 다음 화면도 볼까요? 나가서 얘기 좀 합시다 했더니 반말했다. 그리고 사용 안 했다. 너 좀 나와봐라 하는 말이 전부다. 근데 이제 성시훈 차장. 네.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겉보기엔 말싸움인데 결국 본질은 당권파와 친한계 갈등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확실하게 갈등이 격해졌다. 감정이 격해졌다. 그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당협위원장도 오늘 정성국 의원 사과, 의원직 사퇴 요구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일도 계속해서 이러한 비판 이어갈 거라고 합니다. 예. 반대로 친한계는 장 대표 사퇴 계속해서 요구할 태세고요. 예. 정 의원 조금 전에 SNS에 메시지 남겼는데 조 최고위원도 그러면 최고위원직 사퇴하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점점 더 내용으로 치닫는 분위기인 거죠. 저 욕설과 고성 요구한 저 아수라장 때문에 서로 물러나라고 지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네. 어찌 보면은 이르면 모레 있을 장동혁 대표 재신임권과 맞물리면서 약간의 전초전 느낌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장 대표 재신임 지금 요구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특히 예. 친한계는 사퇴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재신임 보면 이르면 모레쯤 의원총회 소집해서 재신임 문제 다시 논의하겠다. 이러한 지금 기류가 엿보이고 있는데 예. 반대로 또 굳이 이거를 또 다시 의총을 열어서 논의를 해야 되느냐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임 문제는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일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한번 표기를 붙여보자라는 것도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 대표 입장에서도 굳이 재신임 묻는 거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어제 의총 가장 뜨거웠던 의총이 아닐까 싶은데 4시간 가까이 했잖아요. 맞아요. 장 대표가 마지막에 왜 당원 게시판 문제가
문제이고 또 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쭉 설명했고 저것 때문에 사실 의총 열자고 친한계 쪽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대부분 많이 일단은 좀 설득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재신임 문제는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굳이 투표로 붙이지 말자. 이러한 기류가 일단은 강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 제명권 징계 잘못이면 네. 책임지겠다. 경찰에서 본인이 생각한 다른 결과 나오면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근데 경찰에 아직 수사 의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수사 의뢰를 만약에 하면 그 시간만큼 또 장도혁 대표는 시간을 버는 셈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에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는데요. 예. 지금 시민단체에서 의뢰를 하거나 서로 지지자들이 하는 게 있어서 예. 경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수사가 엄연히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당에서 추가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지는 않겠지만 예.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사실 좋게 말하면은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수사해도 된다. 그만큼 그러게요. 자신 있고 예. 협조하면서 진행하겠다. 오히려 한 전 대표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반대로 한 전 대표, 그러니까 친한계층은 이렇게 말하죠. 순서가 거꾸로 됐다. 윤리위 결정이 잘못됐다는 방증 아니냐. 예.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이제 안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파열음도 있고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요. 본인이 장외 스피커다 자처하는 사람들도 애둘러서 장도혁 대표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전두환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라며 당사에 윤석열 사진과 함께 걸자는 역대급 망언이 입당 첫 일성이었습니다.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하고 같이 갈지 윤석열 대통령 같이 갈지 분명히 선을 꺼주기 바라고, 만약에 지방선거라는 명목으로 그 원칙을 버린다면 분명히 저는 장동혁 대표도 버립니다. 성시원 차장, 저는 네. 뭐 아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고성국 씨 얘기한 거잖아요. 저 전두환 전 그렇습니다. 대통령 네. 사진 걸자. 그리고 오늘 귀국한 전환기 씨. 저 두 사람이 당대표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일부라도 장 대표가 저렇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 장 대표가 얘기하는 뭐 리더십 문제도 문제지만 뭘 중도층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중도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예. 그런 장 대표 어제 의총에서 한 발언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와 절연하고 미래로 가려고 하는데 예. 자꾸만 다시 그 운동장으로 집어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준절연은 이미 지나간 이슈인데 자꾸 왜 거기에 매몰되지 말자. 이제는 정책과 비전 보여주는데 당의 동력을 집중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모 의원도 2말 3초가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내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장 대표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더 핵심은 사람과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선거 모두 돌입했을 때 호남, 노동, 청년 잡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소구력 있게 그러한 정책들 내놓을 수 있을지, 또 인재 영입이나 공천에 있어서 자기 사람 심기보다는 정말 새로운 인물로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예. 아마 취재 기자들도 당 출입 기자들도 열심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뭐 일부의 목소리지만 당 밖에서는 네. 뭐 당 안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윤 전 대통령이 절연하면 본인 지지 버릴 거라는 전환기 씨 얘기도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장도혁 대표 재신임권도 이제 만약에 한 달 며칠 안 남았는데 네. 국민의힘의 지금 장도혁 대표 체제 위기 얘기 성시원 차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끼리 같은 반 친구끼리 야, 너 이번에 누구 뽑을 거야? 라고 대화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까요? 보수 정당의 대표가 이례적으로 선거 연령을 2살 낮춰 16세로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 옆에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던진 이 16세 화두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맞받아 쳤는데 화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을 드디어 건드리는 거네요, 그럼 정치권이. 과연 우리가 교육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은 좀 있게 됩니다. 입시제도 하나만 바꿔도 굉장히 그게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예, 들으신 대로 이준석 대표는 꽤 부정적이네요. 이남희 기자. 장도혁 대표 왜 이런 화두를 던졌다고 보세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표면적으로 설명한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예. 자, 우리 16세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아서 사회적 판단력이 충분히 있다. 또 하나는요, 16살부터는요, 정당 가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속내가 중요하죠. 자, 선거 연령 낮추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자, 얼마나 인구가 되는지 좀 살펴봤어요. 이제 지난달 기준입니다. 자, 17세, 16세 합쳐 보면은 전국에 몇 명인가요? 91만 명. 자, 더해 보면은 91만 명이 100만 명 조금 조금 안 되네요. 넘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지금 투표는 18세부터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16세, 17세가 가능해지면은 10대가 약 2배 정도로 늘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요, 최근에 이제 10대들 만나보면 뭔가 보수 성향이 강해진 걸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예. 정치 쇼폼이라든지 다양한 또 매체 통해서 또 정치 이런 것들을 또 접하게 된다는 거죠. 예. 또 하나 이제 효과가 있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당내 현안도 있는데 이게 예. 굉장히 논쟁적인 이 청소년 정치 참여 이걸 아주 선제적으로 꺼내 들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뜯어보면 보수 정당 대표가 이걸 국회에서 꺼내들었다? 진짜로 국민의힘에 이게 10대 투표 2살 낮추면 유리한 건 유리한 거예요? 숫자로 한번 따져볼게요. 예. 최근에 나왔던 1월 5째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 전체 지지율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앞서는데요. 지금 이제 18세에서 29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10대로 따로 조사하는 경우는 없고, 그러니까 20대 이하로 이렇게 돌렸을 경우에 20대 그러네요. 이하는 바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이 20대의 경우는 더 높게 나옵니다. 예. 제가 이제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서울시장 선거 중에서 가장 정말 치열하게 맞붙었던 게 2010년에 이제 한명숙 민주당 후보랑 맞붙었는데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2만여 표 차이로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대 한명숙 당시 2010년 그렇습니다. 선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서울에 16세, 17세가 한 14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주 박빙으로 선거가 치러질 때는 이렇게 뭔가 인구가 늘어나면은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이해가 있다. 됐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예전에 국민의힘은 이걸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세대 선거 구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 이걸 던져볼 만하다 이슈로. 네. 근데 국민의힘이요, 정말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되짚어 보면 사실 만 18세 됐을 때 생각해 보면요, 예. 그때가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2019년 그때는 국민의힘 전신이 자유한국당이었어요. 근데 예. 만 18세 투표권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했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가 정치판, 난장판 된다 이러면서 국회 본회의 때요, 표결도 안 들어갔었거든요. 과거에 그랬군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제는 16살 판단력이 좋습니다 이러면서 투표권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대 공약 전략이요, 국민의힘이 해서 좀 바뀌었던 거는 좀 떠올려 보니까 2022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윤석열 같습니다.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그때 말씀하신 맞습니다. 근데 거잖아요. 예. 그때는 지금은 개혁신당에 있지만 예. 당시에는 국민의힘 이끌었던 이준석 대표가 20대 남성 공략하는 2대남 전략을 꺼내든 겁니다. 맞아요. 근데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최근에 나온 지금 여론조사 결과.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예. 보면 40대, 50대, 60대까지도 보면은 민주당이 많이 앞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대는 좀 차이가 덜 나고 있는 거죠. 해볼만 하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해볼만 국민은. 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보수 지지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이제 70대 혹은 20대 애들이 조금 다시 한번 여론조사 보여주실 수 있을런지,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뭔가 우호적인 40, 60대를 포위하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더 20대 거기에서 더 10대까지 더 넓혀 나가는 그 세대 포위론 전략을 좀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16세에도 투표권을 주자. 이 제1야당 대표가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현장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그 현장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는 것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아주 적절한 나이는 아닌 것 같다. 주어지면 좋죠. 학생들이 위한 정책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대학 진학을 할 때는 뭐 정치나 경제에 관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은 투표권을 행사하기엔 어리지 않을까. 공약을 비교하거나 네, 뭐 그런 이런 거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의견이 엇갈리긴 하네요. 이남희 기자. 그런데 이게 글쎄 제 생각엔 뭐 국민의힘이 유리하든 민주당이 유리하든 간에 정치권에서 그 제도 자체가 좋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사실 선거연령 낮추자는 얘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조금 전에도 뭐 제가 얘기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선거 연령 낮추자고 한 게 보통 진보 정부에서 많이 그렇죠. 실행이 됐고 또 진보 정당의 아젠다였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오늘 먼저 꺼내든 건 아니에요. 이제 진보당 국민의힘이 가장 또 대척점에 있는 당인데 예. 2021년에 선거 연령 16살로 좀 낮췄으면 좋겠다. 이걸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5년 전에 그랬었네요. 그랬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이제 그런 지자체 선거 이런 게 아니라 예. 교육감 선거. 왜냐하면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이 소비자니까 뭐 그렇죠.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교육감 선거권을 좀 16살로 낮춰보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했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기억을 해보니까 지금 타운홀 미팅이 있었는데 지난해 10월에 한번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것도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예. 라는 화두를 한번 던진 적도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16세 투표권 주는 나라 있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만 18세인데 예. 사실 가장 많은 나라들이 만 18세에 투표를 해요. 보통 그렇죠. 근데 영국이나 이런 또 유럽의 이제 일부 국가들이 바로 지금 투표권을 만 16세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요, 뭐 총선 투표율 너무 떨어지고 또 젊은 층 정치 외면이 네. 확산되다 보니까 투표 연령 확 낮춰서 좀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 107석의 제1야당 대표가 던진 화두기 때문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일단은 지금 당내에서는 환영해요. 특히 이제 젊은 의원 김재섭 의원이 이제 수도권 서울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환영하면서 당장 선거법 개정 착수하겠다고 했고요. 예. 정말 대한민국 16세 지적 능력 최고 수준이니까 예. 정말 투표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 나섰는데요. 예. 중요한 건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반대하면 못하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오늘 저희도 물어보니까 약간 시큰둥한 반응이더라고요. 아, 별로 뭐 관심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원내에서는 예. 논의된 적이 없다. 그리고 좀 의도를 의심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고민정 의원이 교육이 간사예요.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학생들 선거 교육은 반대하는데 왜 선거 연령은 낮추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운전 연습 못하게 하면서 실제 운전부터 하자는 게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과거 의도를 논리와 좀 모순된다는 지적을 한 거잖아요. 고 의원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도 세대포 이론 얘기했었는데 예. 지금은 좀 부정적이고요. 얼마나 국민의힘이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지 또 이게 청년 표심 잡는 어떤 생색용 아닌지 좀 그걸 보여주는 것도 좀 정말 이 통과시키는 하나의 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보수 정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16세 투표권 화두를 던졌다. 이례적이어서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지 이남희 선임 기자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대로 오늘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요. 갑자기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본인에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정치 생명을 걸고 해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사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일종의 정치 생명을 건 내기인 셈인데요. 오늘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 옆에 야당 팀장 성시원 차장 나와 있습니다. 성시원 차장. 네. 아까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지 한 이제 오후 2시였으니까 그렇죠. 지금 한 7시간 정도 돼 가는데 직을 걸고 장동혁 대표의 사퇴나 재신임을 물은 사람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비판은 많은데요. 직 걸고 뭐 사퇴를 요구하거나 재신임 요구하는 사람 지금 없습니다. 예. 네. 아마 내일도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 그렇죠. 나오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이제 나 물러나라고 할 거면 직을 걸라. 네.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오늘 기자회견 열기 전까지만 해도 대체적으로
뭐 어차피 당원 투표에서 유리하다고 보니까 재신임 그냥 바로 하라라고 얘기했을 텐데 아예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그럼 집 걸고 말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장도혁 대표 왜 그런 겁니까? 그야말로 초강수인 거죠. 그러니까 대표직 거는 거는 모자란다. 아예 의원직까지 건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사퇴 가볍게 얘기하지 말라는 건데요. 예. 당신도 다 걸고 사퇴 요구하든지 아니면 나를 비판 말라는 거죠. 예. 당 관계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자꾸 당 리더십 흔드는 악습을 끊어내겠다. 악습이라 표현했는데요. 예. 그 친한계에서 대표도 모자라서 원내대표 사퇴까지 요구하니까 이제 그만 좀 하란 겁니다. 사실상. 당대표 물러나라는 게 이제 나쁜 습관이라고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는 규정을 한 것 같아요. 자막을 네.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실제 그제 의총이었죠. 예. 의총 후에 사실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 많지 않았고요. 예. 재신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예. 사실 오늘 기자간담회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당내에서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자 분위기가 훨씬 강했거든요. 예. 근데 오롯이 장 대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예. 회견을 자처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겠다. 으흠. 그러니까 의총에서 뭔가 재신임을 할 거냐 말 거냐 선택받는 것도 사실 별로고 내가 그냥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다. 예.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정면 돌파하겠다. 이러한 장 대표의 좀 의지라고 할까요? 의도가 엿보이는 거죠. 양자택일하라 뭐 이 네. 얘기를 없어. 악습을 끊겠다는 이 당 관계자 얘기까지. 일단 안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네. 장도혁 대표가 이 말을 이제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어쨌든 주도권, 장악력, 이슈 선점은 가능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다고 봐도 아직은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재신임 받아도 안 받아도 지금 다 손해가 아니란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리더십을 공격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재신임 받을게. 너도 직 걸어라라고 하면서 예. 장 대표 중심으로 이슈를 끌고 가면서 당내 결집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당 지도부에서는 당 대표 흔들 때마다 그러니까 당 리더십 위기일 때마다 실제 당원들이 결집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 그렇게 보고 있나요? 네, 예. 맞습니다. 반대로요. 사퇴 요구 쑥 들어가면 좋은 거고요. 실제로 오늘 비판은 쏟아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직 걸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진짜 사퇴하라 그런 거겠냐. 오히려 문제 제기한 거다. 사퇴 요구했던 의원들도 일단은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또 지켜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네. 가정이지만 오늘 밤 뭐 10시쯤이나 혹은 내일에 나 직 걸겠다. 네. 장 대표 재신임 투표하거나 사퇴해라. 이렇게 누가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네. 마치 당원들에게 투표 붙인다고 하더라도 장 대표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네, 자신감이 있는 거죠. 사실 또 엄밀히 따져보면 예. 친한계에서는 재신임하자는 요구 안 나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재신임하게 되면 장 대표가 재신임 된다는 그 판단을 친한계에서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원이 예전보다 보수화됐다는 예. 그러한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도 계속해서 당원 결집하는 행보를 보여왔잖아요. 예. 만약 재신임 투표 붙여서 당원 재신임을 받는다. 그러면 재신임 받고 리더십은 더 세워지고 반대로 장 대표 입장에서도 반대 세력을 쫓아내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 중에서 뭐 김재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투표 붙이면 한 80% 장 대표 지지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알겠습니다. 장도혁 대표가 왜 이랬는지. 그러면 이 장도혁 대표가 겨냥했던 그 단체장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 중인 오세훈 시장이요. 장 대표의 저 말을 듣자마자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고요? 직을 걸고 하라. 참 실망스럽네요. 고민이 담긴 답변을 해주실 걸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어라.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대한 우리 당 장동혁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실망스럽다, 직을 걸라는 건 공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했는데 네. 취재진의 질문에 반문도 하고 뭐 하늘도 잠깐 쳐다봤습니다. 저기 보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재신임 한번 붙여보자고 했던 김영태 의원 길을 잃은 것 같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는 장도혁 대표가 혼자 판 깔고 규칙 만들고 심판 보고 이거 승리 선언한 정치다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네. 저렇게 뭐 오세훈 시장이나 혹은 뭐 소장파 친한계 말고
대다수 국민의 의원들은 오늘 장도혁 대표 저렇게 나한테 직 걸라고 하면 직을 걸고 말하라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좀 기류가 나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사퇴 요구하지 않은 의원들 중에서도 비판하는 의원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재신임 투표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됐는데 예. 이 문제를 굳이 왜 꺼내냐. 그러니까 그것도 당대표가. 그러니까 대표가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갈등을 조장하냐는 거죠. 왜? 예.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냐. 예. 이러면서 또 발언도 너무 가벼웠다라고 하면서요. 예. 사퇴 요구했던 친한계들 당연히 반발하고요. 왜냐하면 재신임 유리하다는 거 계산해서 협박하고 있다고 하고. 예. 하지만 당권파는 지금 옹호하고 있습니다. 예. 잘했다, 정면 돌파다, 빨리 털고 이제 지방선거로 가면 된다. 특히 장 대표가 요구 시한 내일까지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어떤 목소리 나오든지 불만이 있는 뭐 의원들 기류 있어도 이 당권파들의 결집 목소리 커질 것이라는 전망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시현 차장의 분석 네. 정도면 뭐 이거 또 약간 또 항상 그렇듯 계파 갈등처럼 보여서 당권파는 잘했다고 하고 네. 친한계 의원들은 이거 지금 무슨 협박 정치냐 하고 있지만 네. 가운데 있는 또 의원들은 비교적 또 침묵하고 있는 그렇죠. 그 항상 비슷한 분위기. 그들이 사퇴를 요구하거나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참 이례적이잖아요. 어떤 네. 정당 대표가 이제 소속 의원들이 좀 물러나라 사퇴하라 하면 보통 어떤 메시지로 다독이거나 대화하거나 밥 먹거나 이런 게 대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장도혁 대표가 최근에 어떤 굵직한 위기마다 행보들을 보면 이른바 벼랑 끝 정치, 네. 오늘만 사는 정치, 끝잔 정치에서 예. 근데 물론 단기간에는 저게 성공할지는 몰라도 결국 이게 시간 벌기용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십 위기 있을 때마다 나름 배수의 진을 쳐왔는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이나 뭐 당원 게시판 문제 부각될 때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필리버스터, 단식, 그리고 오늘 기자간담회 그러게요. 집 걸고 재신임 투표하자.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져서 결집해왔고 나름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금 당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 연장 장교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예.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생명 같습니다. 연장의 잔꾀요. 네. 그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장도혁 대표가 지금 성시현 차장의 내부 기류를 봤을 때 뭐 내일도 직 걸고 재신임 요구할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럼 장도혁 체제는 조금 더 지도부 중심으로 공고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제 말은 뭐냐면 이게 뭐 김용태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에 의하면 약간의 뺄셈 정치를 하다 보면 결국은 네. 지방선거에 표를 얻는 것과는 무관하게 글쎄요 선거를 준비하는 데는 악영향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거를 바라보는 전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장 대표 쪽에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에서는 예. 결국 토크 콘서트하는 한동훈 전 대표와 무엇이 다르냐. 그러니까 일부 당원들만 보고 또 그들만 앞세워서 자신의 체제를 강화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왜 서로 화합하지 못해서 지방선거 망하는 길로 가느냐. 이런 비판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도와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예. 근데 당 지도부는 아예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거 전략의 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다. 그러니까 투표할 사람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을 하게 해서 그들이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집도끼가 보고 우선이다. 있는 예. 거거든요. 예. 네, 무엇이 맞는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켜보긴 네.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네. 뭔가 선거를 앞둔 당대표의 보법으로는 조금 이례적이고 달라 보여서 글쎄요. 알겠습니다. 글쎄요. 네. 야당 팀장 성시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